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주라고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작품들이 주로 이제 미디어 아트에 속하는 작품들이었고, 생태적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기계들이 움직이는, 그래서 뭐 자연을 모방한다거나 자연의 시스템과 뭔가 연결이 되어서 함께 작동을 한다던가 하는 기계들을 주로 만들어 왔습니다. 작품들을 하면서 느꼈던 궁금증은 이제 내가 사용하는 이 환경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를 모으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현장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고, 그동안 제가 했던 작업들을 잠깐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제가 현장으로 나가서 리서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갯벌랩도 그 일환이었고요. 이거는 나이테를 그리는 로봇인데, 이 로봇에는 센서가 장착이 돼 있어서, 그래서 실시간으로 빛과 소리, 바람, 온도, 습도들을 측정하면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나이테로 바꿔서 이제 표현을 해내는 로봇입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동물의 이동에 관심이 생겨서 동물 이동을 추적하는 데이터를 모으는 과학자분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철새의 국가 간의 이동 데이터, 그 위치 데이터들과 새가 지나가는 장소들의 환경 데이터 셋을 이제 가지고 환경과 경로를 이제 소리로 표현하는 악기, 그리고 2022년에 이제 제로원데이에서 전시했었던 뻐꾸기의 이동에 대한 위치 데이터를 유튜브 서치 알고리즘으로 바꿔서 이 컴퓨터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가 철새가 이동하는 그 장소들을 계속 검색을 실시간으로 합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이 철새의 이동 경로를 이제 계속 따라가면서 그 유튜브 비디오들을 그 지역마다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작업들을 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들었던 생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디지털 시스템과 이 자동화된 작고 큰 기계들이 지구 환경과 야생동물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어떤 야생의 존재가 역으로 인간의 환경에 침투를 할 수 있게끔 도구를 만들어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때 이진원 경희대학교 생물학 박사님을 따라서 김천의 뻐꾸기 현장 연구에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그물을 쳐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깜깜할 때 현장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이렇게 뻐꾸기를 유인을 합니다. 뻐꾸기가 내는 소리를 고음질로 녹음이 된 소리를 스피커에 틀어서 뻐꾸기들을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봉 위에 앉아있는 것도 모형으로 제작된 뻐꾸기예요. 수컷 뻐꾸기가 암컷 뻐꾸기에게 날아오는 거를 유인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암컷 소리를 틀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뻐꾸기를 잡아요. 낚시를 하는 식으로 뻐꾸기를 잡아서 다양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치 추적이 다는 것도 엄청난 수작업이더라고요. 사실 이 뻐꾸기한테는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그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걸 목격한 그런 느낌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뻐꾸기가 사이보그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도 같았고, 과학자분들의 뻐꾸기를 향한 열정? 뻐꾸기가 어떤 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모든 걸 알고 싶고, 그것을 상상하고 또 상상이 정말일지 궁금해하고, 그런 마음을 또 느낄 수 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 갯벌랩을 다녀오는 2023년에 네덜란드의 바덴해 갯벌에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여기에 간 것도 사실은 새들이 살아가고 있고 야생이라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부를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에 내가 직접 가서 그곳의 생태를 직접 목격하고 느껴보고 싶다는 마음에 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뭐 걸어보기도 하고, 또 이번에도 이제 과학자분들이 여기 도요새의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도요새의 움직임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 새들한테 역시나 위치 추적기를 달고, 이 새들이 다른 국가까지 날아가는 것까지는 측정을 하지 않고 바덴해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정확한 고화질의 데이터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미지화해보면 되게 작은 움직임까지도 다 보이는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해요. 한 번 갈 때마다 일주일 정도를 배에서 지내면서 생활을 해요. 바다 위에서 먹고 자고 일어나서 하루 종일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고, 또 새를 잡고 나서는 데려와서 이제 새들을 추적기를 달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바다 밑에 살아가는 갯지렁이 같은 동물들, 그리고 조개 같은 동물들을 또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가 또 있는데, 같은 이제 연구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 연구도 한번 따라갔다 왔는데, 역시나 되게 다양한 과학자들이 자연을 어떤 식으로 연구하는지를 면밀하게 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도 역시나 인간이 동물을 다루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동물들을 수치화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됐고, 그리고 사실 이 과학자들이 자연을 대하는 이 연구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갯벌을 좀 보호할 수 있게끔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목적은 바다가 품고 있는 어떤 그 우리가 잘 모르는 생태계를 이제 수치화를 해서 정책을 만드는 어떤 사람들을 설득을 한다거나, 이곳에는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고 이들에게 이것들이 중요하고 이 환경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지, 왜 보호해야 되는지를 설득이 가능한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저의 컴퓨터의 환경으로 돌아와서 이 데이터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너무나 수치적이고 컴퓨터 속에서 점과 선과 간단 명료한 숫자로 존재하는 반면에 이제 현장 연구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복잡함과 피부로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질적인 것들을 좀 섞어서 데이터와 현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사실 아직 되게 좀 초기 단계에 있어요. 다양한 오디오 비주얼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다양한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고 또 소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은 현장과 데이터를 적절히 섞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출처와 수집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인간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자연의 복잡성을 충분히 담기에는 되게 부족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만 미시적이거나 거시적인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알 수 있는 것들도 사실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작용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또 과학자들이 여러 대에 걸쳐 쌓아가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역시나 말씀드렸듯이 피와 땀과 눈물이 서린 데이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디지털 데이터를 위해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요하는 육체적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 과학의 방법론 아래 허락되는 비인간 동물과의, 그 야생 동물과의 인터랙션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네덜란드의 북부지방에 있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헷 라그 놀든이라는 레지던시 스페이스에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갯벌랩도 다녀오고 과학자들과 갯벌도 이제 나가서 체험도 해보고 한 이후에 여기서 내가 갯벌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 만한 작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왔었고, 그래서 갯벌랩에서 시작했었던 갯벌을 걷는 기계를 만들어보는 작업을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업실에서 갯벌을 걸을 수 있을 만한 기계들을, 다양한 재료들을 주변에서 찾아가지고 조합해서 만들고, 거기가 되게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무도 되게 많고, 거기 사람들이 겨울이라서 어떤 나무들은 좀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 가지치기도 한 것들 쌓여있는 거 가지고 제가 작품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뭇가지로 만든 걸어가는 로봇들을 이제 되게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갯벌에 나가서 얘가 어떻게 갯벌 속으로 걸어가는지를 보고, 잘 걷지 못하면 다시 제가 가져와서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갯벌에서 살아가는 어떤 기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뭔가 내가 이걸 만들겠다라는 아주 자세한 목표는 없었고, 내가 갯벌과 작품을 만들고 고치고 또다시 만들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했던 건데, 실제로 이 로봇들이 갯벌 위를 걸어가는 광경을 보면 되게 힘들어해요. 로봇들이 막 빠져서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갯벌에 적응을 해나가는, 혹은 진화 과정에 있는 어떤 생물체를 연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다양한 시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땅에서 채굴된 미네랄로 만들어진 우리의 기계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욕망을 반영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물과 반대되는 어떤 기계를 그냥 그 물이 많은 곳에 이제 가져다 놓음으로써 어떤 식의 기계들이 탄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흥미로웠었고, 그때는 한 달 동안 많은 기계들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리서치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습지 생태에서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를 듣고 되게 흥미가 있어서 젖은 흙으로 전기를 만드는 미생물 연료 전지에 대한 리서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습지 지대여도 상관없이, 사실 네덜란드에선 되게 흔해요. 워낙 물이 많은 지역이라서. 그래서 제가 흔히 보는 어떤 연못이나 강이나 운하에 있는 흙은 그 아래에 되게 자연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박테리아를 다양한 흙에서 데려와서 흙에 전극을 꽂고 5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 전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박테리아가 그 전극에 이제 붙어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 복제를 하면서 수가 많아져요. 마치 김치 발효를 하듯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효가 되면 될수록 이제 전기가 더 많이 생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흙에서 자기가 원하는 서브스트랜스를 먹고 그것을 소화하고, 마치 인간이 똥을 싸듯이 이 박테리아는 전기를 부산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를 자기 몸에서 떼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찰을 해보는 리서치를 처음에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그래프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지에서 나오는 전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거의 전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전기가, 제 기준에서는 많지만 사실은 이게 되게 적은 양의 전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작동하는 것도 확인을 해보고, 사실 여기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제일 의미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이 흙이 우리가 가둬놓으면은 잠깐 동안 전기를 생산하다 죽어버릴 만한 어떤 그냥 그저 연료일 뿐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정원으로서 가꿀 수 있는 형태로서 디자인이 된다면, 정원에 살아가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계속해서 흙에다가 다양한 그 뉴트리션을 공급을 하고, 그것을 박테리아가 계속 먹고 또 전기를 생산하면서 스스로 지속 가능한 어떤 생태가 전기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하는 이 작업들이 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환경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지 않은 영향들도 많이 미치고 있는 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작업을 해야 할까? 그리고 사실 박테리아와 흙을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는 처음에는 사실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이 항상 되게 많은 전기를 계속해서 필요로 하고, 예를 들어 인공지능도 너무나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정말 걱정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의 순환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 전기에 의해서 작동하는 기계를 상상할 수 있다면은 현재의 문제를 좀 더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되게 유토피아적인 상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정원을 만들면서 어쩌면 그거는 내가 닿을 수 없는 환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전기의 양이 너무 작고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가 생산하는 전기의 양이 사실상 저희가 사용하는 기계들을 이 정원이 작동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는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정원을 만들면서 쓰인 다양한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재료들을 생산하는데 더 많은 전기가 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다양한 모순점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마치 친환경적인 어떤 대안적인 도구로서 발전을 시키는 거는 정말 큰 모순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노력들이 제가 자연에 있는 전기화학적인 작용들을 좀 이해하고, 인간이 자연과 어떤 식으로 관계 맺으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담긴 모순을 좀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연과 관계를 맺을 때 과연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가 아닌 그 중간 지점을 찾고자 하면은 그게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되게 제가 비인간 존재들과 협동을 하는 것인가, 콜라보를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쩌면 저는 그들과 콜라보를 하고 있었다기보다는 서로 감염을 시키고 오염을 시키고 서로 혼합을 해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간 지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인간의 자연화 혹은 자연의 인간화를 지향하기보다는 어떤 중간 지점을 탐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자연에게 물어보면 자연은 하나의 답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답을 자연은 숨겨놓고 있고 그것을 우리한테 펼쳐 보여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에게는 모순도 답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답을 섞어서 거대한 복잡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조금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인간과 컴퓨터도 결국은 자연으로부터 진화해온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습지에 끌리는 이유를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습지에 끌린 이유는 이 중간지대를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과 흙이 만나서 충돌과 화합을 이루는 곳이자 땅의 동물들과 물의 동물들이 만나는 곳이고 이곳에서 끊임없이 협상이 일어납니다. 습지는 또한 전기화학적 작용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곳이고 그러면서도 전기에 의해 작동하는 컴퓨터에게는 물이 많기 때문에 치명적인 곳이에요. 그리고 습지는 인간이 피하고자 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상상은 인간이 물고기에서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컴퓨터와 함께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떨지에 대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갯벌랩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모든 맥락과 함께 진행을 했었던 레지던시였었고 한 가지 질문하셨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갯벌랩은 저에게는 결론을 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갯벌랩은 저에게 시작점을 제공해 준 곳이었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계속해서 저에게 혼란을 줬던 환경을 계속 마주해보니까 조금씩은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씩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새해한테 입혀준 추적기는 죽을 때까지 입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추적기는 그냥 붙어있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서 묶여있지 않고 그래서 새로운 깃털을 잘하면은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추적기들도 있었어요. 제가 본 것들로는. 그래서 계속해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새들이 피해를 좀 덜 받으면서도 데이터를 생성하게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